이어서 연습 2. 한 공장에서 A, B, C 세 사람이 동일한 품목을 생산하는데 총 생산량 중에서 A가 50% 생산을 합니다. A가 50%를 생산하고요. 그 다음에 B가 30%, C가 20%를 생산해요. 그런데 출고된 제품 중에서 하나가 불량품으로 판매돼서 출고된 제품 중에서 하나가 반품되어 왔어요. 하나가. 자, 그때 이 불량품, 그 불량품을 A가 생산했을 확률은 얼마냐라는 겁니다. 단 과거의 자료에 의하면 불량률은 각각 다음과 같아요. 즉 A가 생산한 제품 중에서 불량률은 5%, 그 다음에 B가 생산한 제품 중에서 불량률이 10%였고요. 그리고 C가 생산한 제품 중에서 불량률은 4%. 그러니까 불량률이 5%, 10%, 4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A가 생산했을 그 확률인데 불량품이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거를 A가 생산했을 확률을 알고자 하는 거죠. 자, 이와 같이 우리가 그림으로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림으로. 자, A, B, C는 그 회사의 모든 제품을 생산하죠. 그 회사의 제품을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이 세 사람이 생산을 해요. 그때 이 불량품일 사건을 우리는 D라고 합시다. D. 불량품을 이와 같이 전 사건이 있어요. 이와 같이 전 사건이 있고 직사각형. 그 중에서 A가 50%를 생산해요. 그리고 B가 30%를 생산하고 그리고 C가 20%를 생산해. 그리고 불량품을 우리가 불량품일 사건을 이렇게 D로 표시해요. 이렇게 D로. D. 그런데 A가 생산한 것 중에서 몇 %? 5%. 그리고 B가 생산한 것 중에서 불량률이 10%라겠죠? 10%. 이제 10%예요. 10%. B가 요 생산한 게 30%인데 그 중에서 10%가 불량률이에요. 그리고 C가 20%를 생산했는데 그 중에서 불량률이 4%. 자, 이 부분은 결국 뭐예요? A를 전제로 했을 때 A가 생산한 것을 전제로 하죠. 전제로 했을 때 그 중에서 불량률이 D가 나타날 확률이죠. AD 부분. AD가 동시에 나타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BD가 되겠죠. B가 30%를 생산하는데 그 중에서 이 불량품이 나타날 확률은 BD죠. BD. 그리고 이 부분은 CD가 되겠죠. C가 생산하는 것 중에서 D가 나타날 확률.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 그러면 조건부 확률의 정의에 의해서 자, A가 생산을 했는데 그 중에서 D가 나타날 확률이죠. D가 나타날 조건부 확률을 말하죠. 자, 요거는 우리가 앞에서 배운 거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A가 나타날 확률이죠. A가 생산할 확률이죠. 그 중에서 AD가 동시에 나타날 확률, AD의 곱사건이 나타날 확률이죠.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겠죠. 앞에서 우리가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A가 30% 생산했는데 A가 50% 생산했는데 그 중에서 D가 나타날 이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AD의 곱사건이 A와 D가 동시에 발생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A 중에서 A가 생산한 확률이죠. 이 중에서 뭐예요? AD가 동시에 나타날 확률. 요거를 말하는 거죠. 이 부분. 이 부분은 BD가 되고 이 부분은 CD가 되겠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따라서 우리가 이와 같이 수식을 쓸 수 있겠죠. 이렇게. 그리고 곱사건의 요 AD의 확률은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요 AD 우리가 곱사건 고배 법칙을 그대로 이용하시면 돼요. 요 AD가 동시에 발생할 확률, AD의 곱사건이 발생할 확률은 요 A라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에다가 이렇게 그 다음에 요 A라는 사건을 전제로 했을 때, 그 중에서 요 D가 나타날 조건부 확률을 곱해주면 된다겠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요거는 그대로 우리가 나중에 대입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같은 방법으로 BD도 마찬가지고요. BD가 동시에 발생할 확률은 B가 발생할 확률에다가 뭐를?
요 B가 발생할 확률에 B라는 사건을 전제로 했을 때 그 중에서 요 D가 발생할 확률을 곱해주면은 조건 방위로 곱해주면 된다고 했어요. CD도 마찬가지죠. C입니다. C라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에다가 요 D가 C라는 사건을 전제로 했을 때 그 중에서 D라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을 곱해주면 된다고 그랬어요. 벤 다이어그램에 의해서 요 D라는 부분은 우리가 앞에서 전 사건이 있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A가 있고 A가 생산을 이만큼 했고 B가 이만큼 했어요. 그 다음에 C가 이만큼 했죠. 그런데 요 D로 표시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요 분량률을 요 D라는 부분. 그러면은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AD고 이 부분은 BD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CD가 되겠죠. 요 AD, BD, CD는 겹치지 않아요. D는 AD, BD, CD를 더해준 거죠. AD 즉 BD, CD. AD 사건이거나 AD 사건이거나 BD 사건이거나 CD 사건인 경우죠. CD 사건인 경우. 합사건이죠. 합사건. D는 상호 배반이에요. 서로 겹치지 않아요. 전혀 관련이 없어요. 서로가 AD, BD, CD는. 따라서 합사건이니까 AD이거나 BD이거나 CD인 사건이죠. 사건에 대한 확률은 그냥 각각의 사건이 발생할 확률을 더해주면 된다고 그랬어요. 앞에서 우리가 확률을 설명드릴 때. 따라서 이와 같이 우리는 AD이거나 BD이거나 CD1 사건이 발생할 확률은 그대로 AD가 발생할 확률, BD가 발생할 확률, 서로 배반이니까 CD가 발생할 확률을 그대로 그냥 상호 배반일 때는 각각의 사건이 발생할 확률을 그대로 그냥 더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 AD는 곱셈의 법칙에서 우리가 이와 같이 요거와 같고 그 다음에 BD는 이거와 같고 그 다음에 CD는 요거와 같죠. 이렇게 바꿔줄 수 있겠죠. 같으니까 앞에서 우리가 요거와 같고요. 요거 따라서 우리가 불량품이 하나가 돌아왔는데 그 불량품을 전제로 했을 때 그 불량품을 전제로 하죠. 아까 우리가 직사각형에서 이렇게 요 D를 전제로 했을 때 D죠. D를 전체가 D입니다. D 요거를 D 중에서 D를 전제로 하잖아요. D를 전제로 했을 때 그 중에서 요 A가 나타날 확률이죠. 이 부분 D를 전제로 했을 때 그거를 A가 생산했을 확률이에요. 자, D를 전제로 했을 때 요 AD가 동시에 나타날 확률이죠. 요거는 우리가 전개를 해주면 돼요. 그대로 BD는 요 D는 D가 발생할 확률은 요거니까 요거 그대로 요거 우리가 가져다 분모로 요거 대신에 요거를 대입해 주고요. 요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AD는 그대로 요거잖아요. 요거니까 그대로 요거 대입해 주고. 그러면 이미 요 알고 있는 정보를 여기에다가 전부 다 대입을 해 주시면 우리가 어떻게 요 불량품이 하나 돌아왔을 때 그 불량품을 A가 생산했을 확률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죠. 그대로 대입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알고 있는 정보를 그대로 우리가 대입을 해 주시면 돼요. 여기에다가.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는 A가 생산할 확률은 0.5이고요. 그 다음에 B가 생산할 확률은 0.3, C가 생산할 확률은 20% 0.2, 그리고 불량률은 A가 5%, 그 다음에 A가 생산하는 것 중에서 불량률은 5%고요. 그리고 B가 생산하는 것 중에서 불량률은 1%고요. 그리고 C가 생산한 것 중에서 불량률이 나타날 확률은 4%예요. 4%. 이거를 그대로 우리가 대입을 해 주시면 됩니다. 수식 그대로 대입을 해 주시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대입을 그대로 해 주시면 돼요. 이와 같이 대입을 해 주시면 되고요. 이거 똑같은 거죠. 이거 그대로 대입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B죠. B가 생산한 것 중에서 불량품이 나타날 B가 30% 생산하는데 그 중에서 불량품. 그 다음에
D가 20% 생산하는데 그 중에서 불량률이 4%. 요거는 A가 50% 생산하는데 그 중에서 불량률이 5%죠. 요것도 똑같죠. 해서 계산을 하면은 불량품이 하나가 돌아왔는데 그거를 A가 생산했을 확률은 40%가 되겠습니다. 40. 그래서 반품된 불량품을 A가 생산했을 확률은 40%가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베이지 정리, 두 번째 베이지 정리합니다. 요 앞에 우리가 풀었던 요 수식으로부터 요 식을 도출을 정리를 할게요. 표본 공간 S, 뭐 U라고 해도 되고요. S가 K개의 사건 열, E1 이와 같이 E1부터 E2, E 땡땡땡, E17, E17K 이와 같이 K에 분할이 된다고 이렇게 분할이 돼요. 사건이. 아까는 우리가 앞에서는 3개로 분할을 했는데 여기서는 EK까지. 그리고 다른 사건은 앞에서는 우리가 불량률이었는데 여기서는 그냥 F로 표시할게요. 이렇게 F로. 자, E라는 사건 중에서 요 F가 나타날 E1F죠. 여기가 E1F. E1F가 되겠죠. E1이라는 사건과 F라는 사건이 동시에 발생할 확률. 여기는 E2F가 되겠죠. F가.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E17이라는 사건과 F라는 사건이 동시에 발생할 확률. 나타나는 부분이고 여기는 EK, F가 되겠죠. EK, F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와 같이 다른 사건 F가 일어났을 때, 자, 다른 사건, 이 F죠. F가 일어났을 때, 자, 다른 사건, F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앞에서는 우리가 불량품이었어요. D로 표시했는데, 여기서 F로. 일어났을 때, 그때 EJ라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죠. J. 자, EJ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이렇게 F를 전제로 했을 때, EJ. EJ를 뭐 여기다 써줍시다. 그냥. EJ. 여기를 EJ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요 F라는 사건을 전제로 했을 때 요 E라는 EJ와 F가 동시에 발생할 확률이죠. 이렇게 EJF가 동시에 발생할 확률. 이 부분은 F 부분은 요거 EF 이게 합사건입니다. E1F이거나 E2F이거나 E17F이거나 EKF이거나 요 땡땡땡 해서 각각의 합사건 이건 상호 배반이니까 서로 겹치는 부분이 없어요. 상호 배반이니까 요 각각의 사건이 발생할 확률을 더해주면 돼요. 이거를 우리는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각각의 요 사건들이 발생할 확률들을 E1 F 더하기 그 다음에 E2F가 발생할 확률, 그 다음에 E17F가 발생할 확률, EJF가 발생할 확률, EKF가 발생할 확률 전부 다 더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이 EJF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요거를 지금 이거는 1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쫙 K까지 J는 1부터 시작해서 1, 2, 3땡땡땡 K예요. K 이렇게를 얘기해요. 그래서 각각의 사건을 더해주면 바로 F가 되겠죠. 요거 전부 다 더해주면 그렇게 되겠죠. 그건 그냥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 분할한 E1, E2, EK가 상호 배반이고요. E1, E2, K와 그 다음에 F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시를 우리가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설명드린 거.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써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요거, 그 다음에 우리가 전환하면 되죠? 요거는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 있죠? 요거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E1F, E1F, 예를 들어서 E1F, 요게 만약에 이거를 F를 전제로 했을 때 그를 1이 나타날 확률이죠. 1이 나타날 확률이죠. 1이. 요게 E1, F다. 이게 동시에 나타날 확률. 이렇게 했을 때, 요 F를
PF는 뭐예요? P21 F 더하기 그 다음에 옆에 요거예요. E2와 F가 동시에 나타날 확률 요거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땡땡땡땡 E17 F가 동시에 나타날 확률 땡땡땡 E 여기는 E, K F가 동시에 나타날 전부 다 더해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아까 우리가 뭐라고요? 확률의 곱셈 법칙에 의해서 요거는 요 F라는 사건, E1이라는 사건이 나타날 확률에다가 뭐랑 같아요? E1이라는 사건이 나타날 확률에다가 E1이라는 사건이 나타날 확률에다가 조건부 확률이죠. E1을 전제로 했을 때 그 중에서 요 F가 나타날 확률 요 F가 나타날 확률 E1이라는 사건을 전제로 했을 때 요 E1이라는 사건을 전제로 했을 때 그 중에서 요 F가 나타날 조건부 확률을 곱해주면 된다겠죠. 이와 같이 전부 다 바꿔준 다음에 요거 그냥 여기다 대입하고 밑에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대입해서 그 알고 있는 정보를 대입해서 풀어주면은 이와 같이 우리가 요 조건부 확률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3개든 4개든 상관없어요. 자, 예. 이와 같이 우리가 두 번째 베이지 정리식을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수출 신상품의 수익성 판단입니다. 예, 문제 1은 주식회사 동해는 마스크팩을 개발해서 일본 시장에 수출을 준비하고 있어요. 해외 마케팅 부서가 조사를 하고 추측한 결과에 의하면 그 수익성이 있을 가능성을 60%로 보고 있어요. 수익성이 있을 가능성을. 그리고 과거 통계 자료에 의하면 수익성이 있었던 상품 중에서 수익성이 있다라고 마케팅 부서가 판단한 경우, 그러니까 정확하게 판단한 거죠. 수익성이 있는데 수익성이 있다를 A로 하면 되겠네요. 있는데 실제로 수익성이 있다라고 판단한 경우. 그런데 또 하나는 수익성이 없었어요. 그런데 수익성이 있다라고 잘못 판단한 경우가 20%. 정확하게 판단한 게 80%고 수익성이 있는데 수익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익성이 있는 제품은 수익성이 있다라고 마케팅 부서가 정확하게 판단하는 게 80이라는 얘기고 수익성이 없는데 수익성이 있다라고 잘못 판단하는 게 20%라는 얘기예요. 과거 자료에 의하면. 그리고 수익성이 있을 가능성은 60으로 하고요. 자, 그러면 해외 마케팅 부서가 판단한 이 신상품 마스크팩이 수익성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서를 고려한 경우에 이 신상품이 수익성이 있을 확률은 얼마냐라는 얘기예요. 동의에서 실제로 학교 내에 요 마스크팩을 생산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인삼 마스크팩 아주 좋아요. 자, 요 수익성을 한번 우리가 사후 확률을 통해서 실제로 개발한 제품이 수익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판단을 해봅시다. 자, 신상품이 수익성이 있어요. 그 확률은 60이라고 그랬죠. 아까 마케팅 부서 판단을 하고 있어요. 신상품이 있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죠. 이렇게 마케팅 부서가 판단한 결과에 의하면 수익성이 있을 확률은 가능성은 60이에요. 60. 자, 이와 같이 60를 A로 표시하십시다. 신상품이 수익성이 있을 확률 있다라는 것을 A로 표시해요. 자, A라는 사건이 수익성이 있는 확률은 있을 확률은 60%예요. 그러면은 신상품이 수익성이 없을 경우는 없을 가능성은 이거의 여집합이니까 40%가 되겠죠. 40. 확률은 100%니까 100 중에서 60이 있을 확률이니까 그럼 나머지는 100-60% 하면은 40%는 수익성이 없을 확률이 되겠죠. 그리고 수익성이 있다라는 판단, B를 갖다가 우리는 수익성이 있다라는 판단으로 정의를 하고요. 그리고 수익성이 있는 것을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 자, 수익성이 있어요. 수익성이 있는데 어떻게? 수익성이 있는데 수익성이 있다라고 정확한 판단이죠. 이게 정확한 판단이 80%예요. 수익성이 없어. 이거 A의 여집합이 수익성이 없는 확률이잖아요. 수익성이 없는데 수익성이 있다라고 잘못 판단하는 게 20이 되겠죠. 당연히 이게 80이니까 이건 20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수익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자, 수익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그 상품이 실제로 요 수익성이 있을 확률이에요. 요거를 알고 싶은 거죠. 요거를. 수익성이 있다라고 판단했는데, 실제로 수익성이 있을 확률이에요. 요거를 알고 싶은 거예요. 요거를. 그러면 우리가 그대로 요거는 B 중에서 A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림으로 그리면은 사실은 요 B라는 사건이 앞에서 설명드렸어요. B라는 사건이 있는데 이와 같이 그 중에서 요 A가 나타날 확률이에요. A가. 이 부분 전부 다 했어요. 이 부분을 우리는 나눠서 생각한다고 했어요. 이 부분과 그리고 여지집합 부분 이렇게. 그리고 이거니까 이 부분이죠. 그림을 그리면.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A고 여기는 B니까. 이 부분은 AD, AB가 동시에 나타날 확률이잖아요. AB가. 이 부분은 AB가 동시에. 그리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죠. AB가 동시에 나타날. 플러스 뭐예요? 이 부분은 A의 여집합과 B라는 사건이 동시에 나타나는 부분이죠. A의 여사건과 뭐예요? B 사건이 동시에 나타나는 부분. 자, 수식은 다 됐으니까 그림을 통해서 그렸으니까 이제는 요거를 뭘로 바꿔줘요? 확률의 곱셈 법칙에 의해서 그거를 그대로 여기다 대입하면은 우리가 요 수식을 그대로 얻을 수가 있겠죠. 이와 같이 요 수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다 그대로 요거를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께서 수익성이 있다라고 했을 때 실제로 수익성이 있을 확률이죠. 수익성이 있다라고 했을 때 실제로 수익성이 있을 확률이죠. 이거는 이렇게 수익성이 있다라고 전제를 하는 거죠. 수익성이 있을 확률. 그 중에서 A, 실제로 수익성이 있을 확률이죠. A가 나타날 확률이죠. 이렇게 동시에 발생을. 이거 그대로 그냥 우리가 나눈다겠어요. 요 앞에서 이 부분과 동시에 발생하는 부분 앞. 그 다음에 A의 여사건 부분. 그림으로 표시하면은 이렇게. 그 B 사건 중에서 수익성이 있을 확률 중에서 실제로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했을 때 실제로 수익성이 있을 확률이죠. 이렇게 나눈다겠어요. 요거는 우리가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곱셈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그대로 전개를 하시면 됩니다. 요거고 요거고 그리고 요것도 그대로 요게 되겠죠. 이 부분은 수익성이 있을 때 자, 수익성이 있을 가능성이죠. 수익성이 있을 때 수익성이 있을 가능성 이거 해석하면 그리고 여기는 수익성이 없는데 수익성이 있다라고 오판한 경우죠. 수익성이 있는데 그 중에서 수익성이 있을 가능성이죠. 해서 요거를 그대로 그냥 우리가 했던 거 요거는 그대로 요거 대입하시면 되고요. 했던 거. 그러면 요 수식 뭐 도출할 수 있겠죠. 앞에서 했던 거 그대로. 그래서 그대로 앞에서 우리가 했던 거 그대로 대입을 하시면은 바로 수익성이 있다라고 했을 때 수익성이 있을 확률이죠. 자, 수익성이 있을 가능성, 수익성이 있다라고 판단했을 때 실제로 수익성이 있을 확률이죠. 실제로 수익성이 있을 확률. 이 수식에다가 전개해서 그대로 대입을 하셔가지고 앞에서 했던 거 그대로 대입을 하시면 됩니다. 곱셈 법칙 대입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요 보시면은 수익성이 있는 거죠. 수익성이 있는 거고. 이거는 수익성이 있을 때 실제로 수익성이 있다라는 정확한 판단이에요. 정확한 판단. 그리고 이거는 수익성이 없는데 수익성이 있다고
잘못 판단하는 경우죠. 그 확률. 수익성이 없어요. 수익성이 없는데 수익성이 있다라고 잘못 판단하는 거죠. 이거는 수익성이 있어요. 수익성이 있을 때, 수익성이 있는데 수익성이 있다라고 정확한 판단하는 경우고요. 이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냥 곱셈법칙 이용해서 이렇게 수식 도출할 수 있는 거고요. 이거 그대로 여기다 대입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수식 여기다 대입하셔가지고 정리해서 이렇게 수식 도출할 수 있고요. 해서 요거를 앞에서 나온 수식을 데이터를 그대로 그냥 대입을 해주시면 이와 같이 우리가 이게 계산하면은 85.7% 나올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이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데 헤이 마케팅 부서에서의 그 보고서를 고려했을 때 신상품 마스크팩의 수익성을 우리는 0.6, 60%에서 85.7%로 수정을 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마케팅 부서에서는 판단을 60% 정도, 개발한 제품의 수익성은 60% 정도 될 거라고 판단을 했는데 실제로 과거의 데이터에 의해서 정리를 판단을 해보니까 베이지 정리식에 의해서 대입을 해서 산출을 해보니까 수익성은 60%가 아니라 85.7% 정도 된다는 얘기가 꽤 높잖아요. 올라온 마케팅 부서에서 판단한 것보다 실제로 과거의 데이터에 의해서 판단을 해보니까 높아요. 당연히 수익성이 85.7%라는 것은 상당히 높은 거니까 이 새로 개발한 제품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수출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대량 생산에 들어가는 것이 좋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와 같이 의사결정을 하면 돼요. 그 다음에 하나 더 해봅시다. 사업 확률을. 동의무역 상사는 이거는 이 경우 세 가지 경우네. 세사 A사, B사, C사. 동의무역 상사는 A사, B사, C사로부터 화장품 생산하는 거 있어요. 실제로 안에 우리 학교 내에 있습니다. 올덴인가 뭔가 있어요. 올덴인가 뭔가 그런 회사가 있는데 그거 괜찮습니다. 이렇게 써봤는데 이 동의무역 상사는 A사, B사, C사로부터 M 화장품을 각각 25%, 35%, 40% 납품을 받아요. 납품 받습니다. 그러니까 제조를 맡겨요. 위탁 생산하는 거죠. 위탁 생산해서 납품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중국에 수출을 하고 있어요. 지금 실제로 중국 알리바바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리바바를 통해서 중국에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수출을 하고 있죠. 그래서 A사, B사, C사로부터 이렇게 2%, 25%, 35%, 40% 납품을 받아 수출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 납품받은 이들 화장품의 분량률이 A사가 생산한 것 중에서 5%, B사가 6%, C사가 7%였어요. 근데 이번에 중국에 수출을 했는데 불량품 하나가 반품이 되어 왔습니다. 자, 이 불량품을 과연 어느 회사가 납품을 했는지를 좀 알고 싶어. 그 납품했을 확률을 갖다가 조사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일단 A사와 C사, 그러면 알 수 있으니까 A사와 C사가 납품했을 확률, 이 불량품을 납품했을 확률, 그리고 C사가 이 불량품을 납품을 했을 확률을 알고 싶은 거죠. 그래서 조사를 하는 겁니다. 납품은 A, B, C사 생산을 해서 납품을 하잖아요. A사, B사, C사가 이와 같이 납품을 해요. 우리가 앞에서 생각하는 그 전체 그림 생각하시면 돼요. 납품을 받는데 A사, B사, C사 그리고 불량률 이렇게 그려서 아까 우리가 했던 거죠. 앞에서 불량을 D로 하면은 그냥 AD, BD, CD가 되겠죠. 이렇게. 그럼 간단하죠. D를 전제로 했을 때 그거를 A가 혹은 C가죠. 그래서 이와 같이 불량품은 D로 하고요. 이상으로부터 불량품이 발생했다는 조건이에요. D가 발생했다는 조건하에서 불량품으로 반환된 제품이 A사 혹은 C사가 생산하여 납품했을 조건부 확률은 D를 전제로 하는 거니까 요 D 전제. 요거를 전제로 했을 때 이 부분과 요거를 전제로 했을 때 이 부분이 발생할 확률을 구하는 거죠. 우리가. D는 나와 있어요. 요거 AD 합사건이니까 AD, BD, CD 전체니까 이렇게 돼 있고. 근데 그 중에서 요 AD 이거를 A사가 생산해서 납품했을 확률이죠.
요거는 이 부분은 합사건이니까 그냥 AD가 발생할 확률, BD가 발생할 확률, CD가 발생할 확률 더해주면 그게 바로 분량률이죠. 전체 생산 납품했을 확률 중에서 그 확률이 되는 거고요. 전체 이렇게 되겠고 AD, BD, CD 이 부분 이렇게 AD가 동시에 발생 확률이 되겠죠. 이거는 앞에서 우리가 곱셈 법칙에 의해서 그대로 이거 대입해주면 돼요. 요거는 A가 발생할 확률에다가 A를 전제로 했을 때 D가 발생할 조건부 확률을 곱해주면 된다겠어요. 요 밑에도 똑같이요. 해서 그대로 그냥 대입해 주시면 돼요. 그 수식을 간단하게. 그대로 대입을 해서 풀어주면은 우리가 이거같이 요거는 그대로 요거죠. 요거 AD는 요거 그 다음에 요것도 마찬가지 요거 앞에 요거 생각하라고 했어요. AD가 발생할 확률은 동시에 발생 확률은 A가 발생할 확률에다가 요 A라는 사건을 전제로 했을 때 그 중에서 D가 발생 확률이죠. 불량품이 발생 확률 곱해주면 된다고 했어요. 이거 똑같은 거. 이거 같은 방식으로 이것도 같은 방식으로 요거죠. 요거 그 다음에 요거는 뭐 그냥 요거니까 같은 거니까 요거 전개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미 뭐 이거 다 나와 있는 거니까 과거의 데이터에서 계산을 하면은 그대로 대입을 해주시면 돼요. A가 25% 납품했고요. 생산해서 그 중에서 불량률이 A가 생산한 것 중에서 불량률이 5%였어요. 여기 A가 생산한 것 중에서 불량률이 5%였고요. 그 B가 35% 생산했어요. 근데 35% 생산했는데 그 중에서 불량률이 6%였고 C가 40% 생산했어요. 그 중에서 불량률이 7%였고 그런데 이게 전체가 D잖아요. 이게 불량률이에요. 불량률. D 불량품 중에서 그거를 요 A가 생산했을 확률은 계산해보니까 0.203, 20.3 아주 낮네요. A가 생산하지 않았겠네. 그래서 반환된 불량품을 A가 생산하여 납품했을 확률은 20.3%밖에 안 됩니다. 자, 그럼 C가 생산했을 확률은 이것도 똑같이 그대로 그냥 대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불량품 C 그 중에서 이렇게 요 전체 D를 전제로 했을 때 요 CD가 나타날 확률이죠. D는 AD, BD, CD가 발생할 확률 전체고 이렇게 AD, BD, CD 합사건이니까 요거는 AD이거나 BD이거나 CD인 사건이 이 합사건이잖아요. 합사건. AD이거나 BD이거나 CD인 사건. 이 부분이 그리고 그 중에서 CD가 나타날 확률이죠. 이거 곱셈 법칙에 의해서 그대로 그냥 대입을 해주시면 되겠죠. 요거고요. 그러면은 나와있던 거 앞에서 그대로 그냥 대입해 주시면은 몇 퍼센트? 45.5. 그러니까 A와 A보다 C가 높으니까 두 사람만 놓고 봤을 때는 C사가 생산했을 불량품, 반환되어 온 불량품을 C사가 생산해서 납품했을 확률이 높아요. 45.5%. 어쨌든 A사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베이즈 정리를 이용해서 사후 확률을 갖다가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과제는 요거 그냥 하나 나갑니다. 그냥 간단한 걸로 했어요. 간단한 걸로. 그래서 과제는 여러분이 계산을 하셔가지고 한번 해보시고 하다가 정말 모르겠다라고 하시면은 친구한테 같이 물어보고 같이 풀어보시면 돼요. 하다가 정 모르겠다라고 하면 질문하시면 됩니다. 저한테 질문하세요. 메일로도 괜찮고요. 아니면은 도어에 그 게시판을 통해서 질문하셔도 되고 뭐 상관없습니다. 오늘은 조건부 확률에 대해서 그 수식 도출 과정 그 그림을 여러분이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헷갈리지 않아요. 그리고 그
처음에 우리가 했던 그 A식과 B식에서 곱셈 법칙 유도하는 거, 사실 곱셈 법칙이라고 했는데 분모 양변에 곱해주고 정리한 게 바로 곱셈 법칙이 아무것도 안 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그 수식 꼭 기억하시면 그러면은 쉽게 우리가 베이지 정리식을 유도할 수가 있어요.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해를 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 수식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수식 유도하면 끝나잖아요. 그러면은 그 나와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대입을 하면은 바로 사후확률을 우리가 산출을 할 수 있으니까 이 사후확률은 정말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의료 분야든 혹은 마케팅, 특히 마케팅 분야에서 정말 많이 사용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요 베이지 정리식 사후확률 여러분 확실하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마칠게요.